전문가님, 앞서 네이버 짚어주셨는데 네. 카카오 안 짚으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카카오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는데 모멘텀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핵심은 소버린 AI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생태계 국가 내재화가 핵심인데 이번에 뽑힌 하수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부가 한국 대표 AI 기업 서너 개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라 이거죠. 뽑아가지고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5,000장을 그냥 몰아줘야 된대요.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지금 후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후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PR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적으로 보면은 비싼 건 사실이지만 성장주잖아요. 일단 그건 배제해주고. 근데 어쨌든 기본소득,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밀고 있는 게 기본소득,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죠. 이 이슈 등에 대해서 주가가 급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기반 현재 플랫폼 확장 중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와 방향성이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에 어떤 저평가다, 뭐 고평가다 이거를 떠나서 그냥 이 기업은 지금 정부 정책에 굉장히 가장 걸맞는 기업이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트레이딩 하시는데 아니면 매매하시는데 투자하시는 데는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일봉을 보시면은 일단 3일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3일 연속 양봉. 자, 오늘 했어도? 당연히 했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매매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자, 저는 이때는 비중을 좀 오늘 장중에 매매를 했었거든요. 돌파 매매로. 근데 오늘 어느 정도 좀 팔고 갔어요. 팔고 가고 일부 좀 남겨두고. 왜 그러냐면은 갭이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왜 AI 플랫폼 쪽이 워낙 강했잖아요. 카카오페이도 상한가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갭이 떠서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장 끝나면 음봉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는 70이라고 생각해요. 갭 뜨고 음봉.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갭 뜨고 음봉이 나올 뻔했는데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베팅 들어가셔야 됩니다. 종가로.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봉이면 가장 좋고요. 장대 양봉이어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만약에 내가 샀다, 곧 종가에 샀다라고 하면은 월요일에는 좀 대응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조정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게 이평을 보면은 이평이 이제 막 돌리기 시작했잖아요. 장기 이평은 아직 못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기 이평이 끌어내리려는 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죠, 항상. 그러니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랑 그 하나오션을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하나오션이 작년 11월 달에 1차 파동이 나왔어요. 11월 달에.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1월 달에 여기 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3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파동은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는 이 파동이에요. 이 파동.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다시 뚫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추세적인 랠리가 나오겠죠. 왜냐면은 이평이 지금 막 돌려냈기 때문에 장기 이평이 끌어내리려는 힘도 은근히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리스크로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존서머한테 눈물을 보이시죠? 이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오션의 이 자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자리. 이평을 돌려냈는데 떨어져요. 이건 장기 이평이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니까 그때부터는 다 이뻐지니까 이평선이.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추세는 전환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런 고점들과 저점이 낮아지는 파동을 보였다가 이 직전의 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어떻게든 가긴 갈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카카오는 여러 차례 고려를 했습니다. 제가 63,500원에서 63,000원 어디냐, 언제냐, 6월 20일 1시 1분 1시 1분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 돌파하길래 여기서 돌파하길래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3, 4% 주길래 일부 매도하고 또 여기서 또 일부 매도하고 2시간 만에 또 6% 정도 상승하면서 저 윤사모가 함께 하신 분들은 또 큰 이 대형주를 가지고 또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해서 한 2주,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없을 수 있다. 오히려 대형주 매매나 우량주 매매, 뭐 대형주 돌파 매매 뭐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셨잖아요. 하나오션도 보셨을 거고. 그래서 최근 3일간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는 카카오와 네이버였죠. 네카오라고 합시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저점은 전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추세 전환도 완벽하게 이뤄냈다. 다만 한 번 정도는
이 장기평이 끌어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서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점 매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종목이 잘 가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오션 처음 나왔을 때 흥분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셋빅 나왔다. 아 진짜 이거 크게 갈 것 같다.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한테 왕이 귀환했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했잖아요. 얼마 잘 갑니까? 근데 이 종목들도 앞으로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에는 또 핵심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 윤섬회가 네이버, 카카오 뿐만 아니라 이 주식시장 한번 씹어 먹으면서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섬회가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정부가 AI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AI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카카오의 투자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개별 이슈 올라왔는데요. 카카오페이의 투자 전략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드디어 나왔네요. 어제 짚어주시고 오늘 바로 상한가 직행했는데요. 네. 국내 정책, 해외 모멘텀, 계열사 호재까지 겹치는 게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투자 전략 어디까지 보시나요? 사실 이거를 이제 뭐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네.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이게 6월 9일이랑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양이 이틀 이렇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형주가 상한가를 가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더 제가 좀 놀라 자빠졌던 거 네. 제가 오늘 상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얘가 투자 경고예요. 상승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투자 경고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수급적으로는 좀 꼬일 수가 있거든요. 네. 대형주들은 더더욱 더 꼬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나 신용이 돼야 시세에 어떤 거래 대금이 쫙 붙어주면서 시세 탄력이 나오는데 얘는 투자 경고인데 오늘 상한가를 보냈어요. 이건 첫 번째 사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최근에 뭐 LG CNS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과에 걸리면서도 오늘도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좀 미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네.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시장이 미쳐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미쳤죠. 이 종목도.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 모멘텀, 제도화 수혜, 디지털 자산법 발의로 인해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될 거고 정부 이 이유는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카카오라는 플랫폼 자체가 가입자가 4,2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대다수의 인구의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전국민 플랫폼으로 결제 인프라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증권 이런 금융 계열사와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이 조금 카카오 본주보다는 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니어스라는 법안이 이제 미국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하원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정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미증시에서 관련주인 서클이라는 종목이 IPO를 했는데 최근에 500% 폭등 랠리를 단기적으로 빠르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연동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앞으로도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방송이랑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상한가를 잡았었거든요.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전날에는 뭐 코나이나 쿠콘이나 종목도 상한가를 잡아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또 상한가를 갔다. 이거는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카카오나 네이버랑은 좀 달라요 또 느낌이.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바로 직행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고를 먹었는데도 상한가를 갔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주봉상 이 박스권을 또 뚫었다. 오늘 종가로 뚫었다는 거는 그 다음까지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카카오페이 여기서 상따를 한 거죠. 여기서 상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두 차례 상따를 했는데 보시면은 가격 전략 오늘 6월 9일 월요일 47,000원, 46,500원에서 9시 50분 정도경에 제가 공략을 했었고요. 6월 20일 오늘이죠. 3시 10분에 75,500원에서 74,500원. 저도 한번 개입을 했습니다. 이 시세 저도 따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상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었는데 그 38선이라고 있어요. 38선을
한 번도 이탈 안 하잖아요. 올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이쁘죠. 기술적으로도. 여기를 돌파했을 때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조금 고민했어요. 저도 이거 진짜로 설마 이게 상한가를 간다고? 이거 고민을 한 거 한 10분 동안 했어요. 여기서 못 참고 저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장대 양방이 빵빵 쏟아지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네, 매수를 제가 여기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아마 그러면은 월요일 날 또 재미를 좀 크게 보겠죠. 저와 제 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6월 9일에는 이땐 고민 안 했죠. 그냥 여기 박스권 돌파할 때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상한가 잠궈가지고 매도도 한 주도 매도 안 하고 한 다음 날 20에서 26% 수익 줄 때 다 전량 다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형주라고 해서 뭐 상한가 간다고 해도 뭐 갭이 적게 트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뜨거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카카오페이는 일단은 오후장 상한가잖아요. 이거는 갭이 높게 뜰 거라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상한가가 10시 전에 들어갔어요. 11시 전인가요? 11시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떠요. 근데 다만 오늘 들어간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몇 시에 들어갔죠? 1시 10분에 들어갔죠. 3시 한 15분 정도에 들어갔어요. 15분 정도에. 15분 16분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갭이 그렇게 높게 뜨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가지고 이제 상한가 뭐 D+1 매매, 뭐 D2 매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기회 많겠죠. 그러면요. 다음 주 월요일 뭐 화요일이 되었든. 왜냐면은 2번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제 미치고 날뛴다는 소리예요. 뭐 눌림이 되었든 뭐 종가 베팅이 되었든 뭐 장중에 돌파 매매가 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쫙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선수들 이제 별들의 잔치라고 하죠. 그거를 별들의 축제라고 하죠. 그런 축제에 나도 한번 도전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윤사무엘가 지금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 네이버 함께 매매해서 한번 제대로 즐겨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돈을 정말 많이 풀 거예요. 뭐 지역 화폐로 풀든 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풀든 그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카카오밖에 없다. 카카오가 굉장히 핵심 기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소 150조에서 200조는 풀 것 같아요. 돈을.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150조 풀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것보다 덜 풀까요? 더 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올라갈 겁니다. 지수 올라갈 거예요.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올라갈 거고요. 부동산 지금 난리죠.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좌 안 주는 데잖아요. 계좌를 안 준대요. 한 달에 1, 2억씩 올라간대요.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더 올라가겠죠. 만약에 돈을 풀면요. 그러면 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도 덩달아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을 못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계좌 퀀텀 점프나 아니면은 지금 어떤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상쇄시켜가면서 나아가려면은 주식으로 계좌 퀀텀 점프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버실 줄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방식으로 그냥 뭐 좀 저점에 있는 것 같아, 얘는 좀 싼 것 같아, 사면은 여러분들이 계좌 퀀텀 점프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식도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제대로 주식으로 돈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서 제가 열심히 감독 코치 도와드릴 테니까 꼭 만나서 월 1,000, 월 억대 버셨으면 좋겠습니다.